안녕하세요. 픽스공입니다. 오늘은 벌레술사 아브람의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뭇잎 마을에는 태어남과 동시에 자신의 몸을 둥지로 써 벌레에게 차크라를 제공한 대가로 그 벌레의 힘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아브람의 일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신호는 그 아브람의 일족의 비전 이수를 그대로 계승받은 존재로 예외 없이 어린 시절부터 벌레들을 자유자재로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몸 안에 깃든 벌레들과 대화를 해왔던 신호는 벌레들과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온 만큼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서투르고 말주변이 매우 부족했으며 이 같은 현상은 그의 부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즉, 신호가 말수가 적은 것은 어찌 보면 아브람의 일족의 특징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본 사람과도 금방 친구가 될 정도로 엄청난 친화력을 가진 나루토조차 유독 신호만큼은 대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거기에 신호는 다소 무뚝뚝하고 냉정한 성격처럼 보이지만 은근히 잘 삐치며 속에 담아두는 성격입니다. 나루토가 지라이야와 술을 하고 돌아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전부 한 번에 알아본 것과는 달리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삐져 오랫동안 나루토에게 눈치를 줬었고, 사스케 탈환 작전에서 자신을 임무에서 제외한 사건을 몇 년이 지나도 마음속에 담아뒀었습니다. 당연히 옷을 꽁꽁 싸맸기 때문에 나루토가 신호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고, 사스케 탈환 작전 당시 신호는 다른 임무를 수행 중이었기에 못 간 것이지만 그 외에도 새로운 동료가 된 사이조차 자신에 대해 잘 아는데 오래된 친구인 나루토가 자신에 대해 잘 모르는 것에 대놓고 서운한 티를 내는 것을 보면 확실히 나루토가 어려워할 만하네요. 하지만 신호의 이러한 성격들은 전투나 임무 수행한 데 있어 오히려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호의 냉정함과 과묵한 성격은 전투 시 차분하게 상대의 능력과 약점을 빨리 파악하여 전황을 뒤집으며 속에 담아두는 성격은 자신보다 강한 적을 만나 패배했을 때 오히려 그 적을 쓰러뜨리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하며 자극제로 사용합니다. 실제로 타국의 상급 닌자에게 패배했던 신호는 당시 하급 닌자였음에도 자존심이 상해 같은 반 동기인 히나타의 도움으로 자신에게 부족한 채수를 보완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그 상급 닌자를 다시 제외했을 때 신호는 비전 이술이 아닌 순수하게 채술로 그 상급 닌자를 쓰러뜨렸습니다. 그 외에도 신호는 하급 닌자 때부터 다른 동기들과는 달리 상대에게 고전하는 모습보다는 쓰러뜨리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줬고, 팬들 사이에서도 나루토의 동기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신호의 무력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사스케 탈환 작전 때 신호는 다른 임무 때문에 참가를 못해서 그렇지 나루토 또한 신호의 실력을 인정해 그를 데려가고 싶어 했었고, 팬들 사이에서도 키바가 아닌 신호를 대신 데리고 왔더라면 결과는 몰라도 위기는 적었으리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신호가 다른 동기들에 비해 고평가를 받게 된 이유를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다른 비전 이술에 비해 우월한 전투 능력을 가졌다는 점과 또 다른 하나는 대진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브람의 일족은 닌자 세계에 존재하는 벌레술사들 중 가장 강한 일족입니다. 과거의 바이마을에는 벌을 이용해 전투를 펼치는 카미주르 일족이 존재했고, 그들이 선두에서 벌을 풀어 나뭇잎 마을을 혼란시키려 했을 때 이를 눈치챈 아브람의 일족이 그들을 상대해 마을을 지켰었습니다. 당연히 전투의 결과는 아브람의 일족의 승리였고, 현재 카미주르 일족은 그 이후 몇 명 남지 않은 상태가 되어 사실상 세계관에서 나뭇잎 마을의 아브람의 일족보다 더 뛰어난 벌레술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의 일족이 사용하는 기계충의 능력은 같은 마을 내 비전 이술을 사용하는 다른 일족과 비교했을 때 매우 광범위합니다. 일단 아브람의 일족이 가진 능력의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차크라를 먹고 사는 기계충은 차크라를 감지하고 먹는 특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의 일족은 기계충으로 상대를 습격해 차크라를 먹게 하여 대상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전투합니다. 기계충을 단 한 마리라도 대상에게 몰래 붙여놓으면 언제든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암컷 기계충의 냄새는 거의 무치에 가까우나 유일하게 그 희미한 암컷의 냄새를 탐지할 수 있는 수컷을 이용하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대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할 때 몰래 상대에게 암컷 기계충을 붙이면 언제든지 벌레를 이용해 감지하고 기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벌레로 피부를 감싸 상대의 물리 공격을 방어하거나 수많은 벌레를 이용해 마치 휴가 일족이 사용하는 회천처럼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호는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분신술과는 달리 벌레로 분신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소 사람의 몸속에 사는 습성을 살려내 체내의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제로 신호의 부친인 시비가 신호의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기계충을 신호에게 넣었습니다. 자, 그럼 신호는 이 능력을 이용해 어떠한 화력을 펼쳤을까요? 처음 신호가 능력을 보인 것은 중국 닌자 예선 시합 때입니다. 그는 자쿠 아부미가 손바닥에 있는 구멍을 이용해 공격하는 것을 보고 몰래 벌레로 구멍을 막아 역류시켜 그의 팔을 망가뜨려 매우 간단히 그를 처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대는 칸쿠로였습니다. 나뭇잎 부수기로 취소된 중국 닌자 시험에서 신호는 사스케가 가하라를 추격할 수 있게 칸쿠로를 본인이 맡아줬고, 그렇게 원래 본선 시합에서 만나게 될 예정이었던 두 사람은 마을 인근 숲에서 전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칸쿠로는 하급 닌자 레벨을 훨씬 벗어난 수준의 닌자였고, 조금 뒤의 이야기지만 소리마을 4인방 중 사콘, 우콘 형제를 매우 간단히 처치할 정도로 강했습니다. 하지만 신호는 꼭두각시의 관절에 벌레를 넣어 무력화시킨 뒤 차크라의 실을 타고 칸쿠로를 노리는 방식으로 전투하다 이전에 몰래 붙여놓은 벌레 한 마리와 그 벌레를 추적하는 다른 벌레들로 기습을 가해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신호 또한 칸쿠로의 독과 차크라 부족으로 전투불능 상태였고, 사실상 두 사람의 대결은 무승부라 봐도 무방합니다. 즉, 사콘과 우콘 형제를 쓰러뜨리지 못한 키바와는 달리 그들을 쓰러뜨린 칸쿠로와 동수를 이룬 신호의 무력은 확실히 동기들 중 7반 멤버를 제외하면 몇 수 우위에 있다는 것이 방증된 셈이지만, 롱리의 대진우는 생각해보면 상대가 참 좋았다는 것도 부정할 순 없네요. 개인적으로 신호의 능력 중 가장 사기적인 부분이라 생각하는 것은 이 벌레들이 계속 끊임없이 진화하며 전세대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것입니다. 정둔술사인 구렌에 의해 결정화된 신호의 벌레들 중 알을 품은 암컷이 살아남았었는데, 이 알에서 태어난 벌레들은 정둔의 내성을 가진 채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의 일족의 비수를 이용해 단시간에 이 벌레들의 객체수를 늘렸습니다. 그 결과 카카시조차 상대하기 버거워 난공불락 수준이었던 정둔을 신호가 벌레들로 격파시킨 데 성공해 구렌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례는 4차 닌자 대전에서 신호의 친형과도 같은 존재인 토르네를 만났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르네는 몸 안에 맹독을 가진 나노 크기의 독충들이 살고 있어 타인을 만지기만 해도 죽일 수 있는 존재로 같은 아브람의 일족 중에서도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신호는 어린 시절부터 계속 토르네의 독충을 사육했었고, 그 독충을 몇 년 몇 세대에 걸쳐 기른 결과 독충의 항체를 가진 벌레가 태어나자 유사시를 대비해 10마리 정도만 휴대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러다 예토전생으로 부활한 토르네를 상대하게 된 신호는 그 10마리의 벌레를 단시간에 배양시켜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봉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자신이 호카게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키바와 나루토와는 달리 신호는 별다른 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4차 닌자 대전이 종결되고 신호가 교사가 될 것이란 암시가 나타났는데, 하나는 수업 중 도망친 아카데미 문제의 학생들을 신호가 매우 잘 돌보았다는 것, 또 하나는 쿠레나이의 딸인 미라이가 지친 아카마루 위에 올라탄 모습에 신호가 직접 목마를 태워 아이를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전부 신호가 교사와 어울린다라고 느꼈고, 그 결과 후속작 보루토에서 신호는 고위직에 앉은 다른 동기들과는 달리 아카데미 교사로서 후진 양성의 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